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2040년대에는 5,300만 대가 필요한 배터리 수요가 무려 138기가와트 시에 15조 원 시장의 규모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그 끝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컨콜에서 새로운 먹거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보다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향의 모멘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양산 시점을 이 업체들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2차전지 갈아열고 로봇전지, 그죠? 네, 로봇 모멘텀이 한 차례 반영됐습니다. 이제 그 모멘텀은 좀 사그라드는 걸까요? 여전히 그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약간 요즘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약간 얼어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적도 나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있을 때 어쨌든 실적이 네. 근거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미래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피해 있자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2040년대에는 5,300만 대가 이제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40년, 네. 26년, 15년 후에는 한국 인구만큼 생기네요. 네, 5,300만 대면.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이 로봇이 네. 이제 제조 현장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도입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 보면 필요한 배터리 수요가 무려 138기가와트 시에 이른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배터리 셀 시장 규모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장 크기가 커지지는 않을 거긴 하지만 2040년에 가면 이 시기에 오면 15조 원 시장의 규모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큰 부하 조건에서 운영이 된다.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제 움직임이 많다라는 걸로도 네,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배터리 주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빠르게 배터리를 계속 갈아 끼워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의 용량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적죠. 네. 로봇으로 모멘텀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들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쪽은 이게 회전이 빠르니까 그죠? 네. 뭐 자동차는 사실은 하루 24시간 타고 다니는 분은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운전을 전업으로 하신 분도 타겠지만 일반인들은 저는 뭐 주말에만 타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로봇은 계속이라니까 네. 이게 충방전 계속. 충방전하면서 그죠? 네,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 계속 받고 있는 게 이제 전고체 쪽이죠.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건 지금 당장은 하이니켈 4680 배터리이긴 하지만 네. 그 배터리는 조금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 밀도를 가져갈 수는 좀 없기 때문에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그 끝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1일부터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 SDI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로드맵을 좀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일정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 일정 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컨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도 우리가 강점이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앞으로 전고체 관련돼서 지금 전해질 소재 관련돼서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소재 관련돼서도 고객사랑 샘플 테스트 하거나 그리고 대량 양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가 뭐 전고체로 얘기하면 과거에 이제 전고체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중소형 기업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석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달라진 거는 이제 2차 전지 제대로 된 업체 중에서 그죠. 삼성 SDI도 그렇고 이제 주요 양극재 업체들을 본다는 게 이제 변화일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재 업체들, 대형 소재 업체들 조금 더 보면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은 결국은 이제 소재 쪽은 에코프로 BM이 하는 건가요? 네, BM이 이제 예. 주도를 해서 하게 되고요. 예. BM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샘플을 공급을 하고 있고 고객사와 같이 이야기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먹거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팩토리얼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회사가 벤츠 그리고 뭐 스탈렌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이런 회사랑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진출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실리콘 음극재 쪽에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전고체와 만나게 될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 이제 원래 동박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네. 걸로 하는데 이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도 전고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음. 고체 전해질 파일럿 설비를 연간 70톤 규모로 운영 중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1기가와트시 규모로 증설까지도 할 것이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좋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보다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향의 그 이익도 뭐라고 해야죠? 모멘텀 있다 보니까 추세는 가장 좀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주로 소재 업체를 좀 2차 전지 로봇 관련해서 소재 업체들을 전고체 쪽 봤고요. 셀 업체 중에서는 일단 제일 주목받고 앞서 있는 건 삼성 SDI죠. 네, SDI가 움직여주면 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소재 기업들도 양산 시점을 이 업체들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 SDI가 지금 어떠냐? 삼성 SDI는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현대 기아차와 함께 MOU를 맺고 배터리 공동 개발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서비스 로봇 다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도 배터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까지 있으면서 모베드는 그 모빌리티 플랫폼인데 그죠? 네, 맞아요. 배달하고도 네, 하고 배달하고. 다리 최근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사극 드라마에 나왔던 여주인공 이름 다리인데. 같은 네. 네. 그 배터리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셀사 중에서 삼성 SDI만 전고체라고 나머지 두 회사는 손가락 빨고 있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네. LG 엔솔도 그렇고 SKO는 좀 두각을 좀 덜 드러내긴 합니다만, 네. 엔솔과 SKO는 어떻습니까? 엔솔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건 SDI고 가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2029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현재 움직임을 보면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 나온 게 6개 이상의 주요 로봇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제 하이니켈 4680 배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공급하는 부분과 네. 현대차 그룹의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
여기에도 지금 로봇 스포2에도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SK온도 조용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위아의 물류 주차 로봇에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네. 현재입니다. 이건 전고체는 양산하려면 29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로봇 그리고 주차 로봇 이런 로봇에 대해서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장에 적용되는 로봇에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조용하게 일하니까 모르죠. 소리를 좀 내야지, 그죠? 네. 근데 예. 그 사실은 뭐 ESS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LG 엔솔이 그죠? 네. 가장 대장주이고요. 셀 가운데는 SDI가 ESS도 지난번에 잘한다고 네. 했고 전고체 쪽으로 이제 좀 치고 나오는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아 있을 수 있다. 셀 가운데는 그러면 SDI 네. 탑픽으로 보고, 네. 소재 가운데서는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런 한두 개 좀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종목명을 일단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탄력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저는 21선 지금 뭐 가격 라인 18만 원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포스코 퓨처엠도 뭐 저는 괜찮다라고 네. 봐요.